왜 LG화학 우선주는 매집을 하고 있는지. 무려 주당 배당금이 5배가량 늘어갑니다. 외국인이 국내 시장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만 하더라도 국내 주식을 전반적으로 매도했지만 4월 들어서 코스피 시장에서 6영업일 연속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글로벌 불확실성이 안정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관점에서 외국인이 국내 증시로 유입될 만한 여건이 형성이 되고 있죠. 이에 따라서 코스피 지수 역시 얼마 전만 하더라도 3000선에서 공방을 펼치고 있었는데 벌써 3100선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개월 만에 복귀한 외국인이 과연 어떤 주식을 사들였는지 제가 살펴보다가 특이한 점을 발견을 했어요. 바로 LG화학 우선주입니다. 외국인은 LG화학 우선주를 무려 11영업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같은 기간 그냥 LG화학 보통주는 전반적으로 팔고 있거든요. 외국인은 LG화학 보통주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데 왜 LG화학 우선주는 매집을 하고 있는지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LG화학과 LG화학 우선주의 주가 수준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작년 한 9월부터 지금까지예요. 약 7개월간의 주가 흐름인데 보시면 LG화학보다 LG화학 우선주의 주가 퍼포먼스가 좋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기간 동안 LG화학은 15% 올랐는데 우선주는 5%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초반엔 비슷했는데 11월달 이때 LG화학이 오르면서 이때 약간 좀 이격도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한 2월 이때는 비슷했어요. 그런데 한 3월 그것 또한 3월 말 들어서 보통주와 우선주의 주가 차이가 확 벌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LG화학이 좀 조정을 받았죠.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폭스바겐의 파워데이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폭스바겐이 LG화학이랑 SK이노베이션 배터리를 더 이상 2025년 이후부터는 쓰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이런 부분이 리스크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현재까지 좀 부진한 모습이에요. 근데 이 시점에 LG화학 보통주보다 LG화학 우선주가 더 많이 빠졌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LG화학 우선주가 더 많이 빠지자 외국인은 LG화학 우선주를 매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LG화학 우선주가 매력이 있는지 그 부분을 판단해 봐야겠죠. 우선주의 매력은 크게 두 가지로 결정이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배당 매력, 두 번째는 금리입니다. 배당 매력은 그 주식이 갖고 있는 고유의 매력이고요. 금리는 외부 변수죠. 그래서 국민 주식 있죠. 삼성전자. 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보통주와 우선주의 매력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삼성전자 우선주 주가 수준과 국고채 3년물 금리 추이입니다. 이 파란색 선이 삼성전자 우라고 나와 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보통주 대비 삼성전자 우선주의 주가 추이예요. 이를테면 이 수치가 50%다 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주가가 10만 원인데 삼성전자 우선주 주가는 5만 원이다. 자,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이 주황색 선이 바로 국고채 3년물 금리입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바로 현재까지 그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보시면은 이 우선주의 주가 수준이 확 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금리를 보면 금리가 원래 한 4%대였는데 일단은 한 3%대로 좀 낮아졌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변화가 이 배당금의 변화입니다. 배당금이 원래 주당 한 100원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게 거의 한 300원 수준으로 가면서 배당 수익률도 역시 1% 미만에서 1.5%에 근접을 하자 우선주의 주가 수준이 보통주 대비 확 높아진 것이죠. 그러다가 2015년 이때 가서는 거의 90%까지 갑니다. 우선주의 주가 수준이. 자, 왜 그러냐 살펴보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금리가 확 낮아졌고 그 다음에 배당금이 보시다시피 한 400원 거의 한 600원까지 올랐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의 주가 수준이 2017년에 좀 내려앉았죠. 한 90%에서 한 80% 미만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때 변화를 보면 금리가 바닥을 찍고 반등을 했죠. 자, 그러다가 2018년에는 다시 높아집니다. 근데 이 기간 금리는 계속 올랐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확인을 해보니까 배당금이 571원에서 851원 그리고 1417원으로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우선주의 매력이 부각이 되면서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우선주의 주가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금리가 하향되는 사이클이 나오죠.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제로금리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그런 와중에 삼성전자가 2020년에는 폭탄 배당을 또 실시를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거의 우선주의 주가 수준이 보통주의 95%까지 다다르는 그런 상황까지 연출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좀 내려앉았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LG화학 우선주의 주가 수준과 국고채 금리, 그 다음에 배당 매력 등을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이 파란색 선이 바로 LG화학 우선주의 주가 수준입니다. 보통주에 비해서 어느 정도에 형성되어 있느냐 그 부분이죠. 그리고 이 주황색 선은 국고채 금리입니다. 그래서 국고채 금리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낮아지죠. 자, 같은 기간 LG화학의 우선주의 주가 수준을 보면은 엄청 많이 올랐어요. 원래는 한 30%대였다가 거의 2015년 초반때 보시면은 80%까지 엄청나게 오릅니다. 근데 같은 기간 사실 주당 배당금은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그냥 2015년에 기존에는 4,050원이었는데 4,550원으로 올렸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사실 좀 우선주의 주가 수준이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사실 배당금이 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그냥 박스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2017년, 2016년부터 시작된 이 금리 인상 흐름 때문에 이 우선주의 주가 수준이 좀 낮아지죠. 그리고 2019년 이때로 가면서 더 많이 낮아집니다. 근데 이때는 사실 금리가 계속해서 하향 조정이 되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선주의 주가 수준이 보통주에 비해서 확 낮아졌느냐? 자, 2019년에 이 배당을 보시면 합니다. 이때 주당 2,050원을 배당을 했습니다. 원래 지난 10년간을 되돌아보면 사실 가장 낮았을 때가 4,050원이었고 여기에서 전반적으로 인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의 배당 정책을 확 뒤엎고 이렇게 배당금을 확 낮췄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아시다시피 LG화학이 원래는 가치주였습니다. 그러다가 2차 전지 산업에 진출을 하고 그 퍼포먼스가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났죠. 자, 그러면서 이 성장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리고 시장에서도 성장주로 인식을 하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배당에 아무래도 신경을 덜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장을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투자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과거에 한때 보통주 대비 한 80%까지 갔던 우선주의 주가 수준이 거의 한 50%에서 40%대로 낮아졌다. 자, 그런 의미죠. 자, 그런데 2020년에 와서는 무려 주당 배당금이 5배가량 늘어갑니다. 10,000원을 훌쩍 넘긴 것이죠. 근데 우선주의 주가 수준은 여전히 보통주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상황입니다. 원래는 이 정도로 올라줘야지 맞는 거죠. 자, 그렇다면 2020년에 했던 이 배당 수준, 이게 과연 일시적이냐 아니면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할 것이냐,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기업의 변화가 생기면 분명히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잘 살펴봐야 돼요. 이거는 작년 10월에 LG화학이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주주환원 정책에 관해서도 청사진을 제시한 부분입니다. 자, LG화학 통큰 현금 배당 3년간 최소 1만 원을 배당하겠다라고 기사에서 나왔어요. 많이 배당하는 거죠. 2019년에는 주당 2,050원을 배당을 했는데, 자, 3년간 최소 1만 원을 배당하겠다. 참고로 이건 보통주 기준입니다. 우선주가 보통주에 비해서 50원을 더 주거든요. 우선주 입장에서는 1만 50원이 되겠죠. 자, 왜 그러느냐? 여기에서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작년 3분기에 LG화학이 전지사업 부문 분할을 발표를 합니다. 물적 분할을 해서 이거를 상장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주주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LG화학에 2차 전지 때문에 투자를 했는데 분할을 한 다음에 상장을 시키면 내가 LG화학에 투자한 이유가 없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분할을 발표한 이후에 주가도 단기적으로 좀 하락을 했고 주주들의 반발이 상당히 거셌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LG화학 측에서 주주 환원 정책에 관한 이 청사진을 제시한 거죠. 그게 바로 배당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살펴봤을 때 LG화학은 최소 우선주 기준으로요. 1만 50원 정도의 배당은 3년간 유지를 한다. 근데 이게 최소 기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LG화학 우선주 입장에서는 배당주로서의 매력이 과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많이 부각이 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 폭스바겐 파워데이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와중에서도 보통주보다 우선주가 더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선주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좀 부각되니까 외국인이 사지 않았나. 자, 이런 식으로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리스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현재 금리 인상 시기라는 거죠. 금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금리가 오르면은 우선주의 매력은 감퇴합니다. 왜냐면은
배당주가 사실 금리가 올라가면은 매력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금리가 어디까지 오를 것이냐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이건 뭐냐면은 LG화학의 전망입니다. 지금 배터리 춘추 전국 시대죠. 여기에 폭스바겐이 갑자기 자체 배터리 생산한다 라고 나서면서 지금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우선주에 투자하신다면은 그 기업의 전망이 어떤지 앞으로도 잘 해나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잘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